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관련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영역 건강안전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새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새가 같이 강의하는 것 같네요. 우선 건강안전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쵸? 그래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수 요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안전은 신체적 상해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 또 방해 확대와 같이 정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안전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교 직원의 어떤 실내외 공간의 청결, 또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 위생적인 생활습관 및 질병 예방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양질의 객관식을 제공하면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지 지표로 평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내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그리고 두 번째 급간식, 세 번째는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네 번째는 등하원 안전, 5번째는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안전 지표는 총 5가지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외 공간 청결 및 안전, 급간식, 건강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하원 안전,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인데요. 여기에서 5가지 중에 우수지표가 4가지 이상일 때, 또 필수를 반드시 포함할 때 우수라는 평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안전에는 필수 요소, 즉 8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필수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이 건강안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8개 중에 1개가 필수 요소를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B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필수 지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입니다. 평점 기준을 살펴보시면 실내외 공간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또 실내외 공간의 설비,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 다음에 실내외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 재료와 위험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 3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모두 다 평가 항목 중 3개가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3-1-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의 세부 내용, 평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외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침구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나, 또 실내외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관찰, 또 면담, 기록 이런 것들로 살펴보게 됩니다.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받게 됩니다. 실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육실 및 실내 공간, 여기는 현관, 복도, 유의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이 청결한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청결한지를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찌든때나 먼지, 해충 등이 없이 청결한지, 또 해당 공간에 비치된 설비와 비품, 가전, 또 가구, 매트, 청소도구와 보관함, 휴지통 등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또 실외 공간으로는 옥외, 옥상 놀이터, 화단, 출입구 등이 청결한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특히 실외에 있는 고정놀이 시설 이런 것들은 녹이 슬지 않고 청결한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화장실과 세면장을 보게 되는데 바닥, 변기, 휴지통, 수건 등이 청결하면서 수건은 청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축축하지 않고 또 뽀송뽀송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를 양육하는 영아를 이제 우리 영아반이 있다면 기저귀 가는 공간은 반드시 지정된 공간에서 갈아주는지, 또 기저귀 가는 공간은 청결한 상태로 매일 유지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개별 영유아의 기저귀 가리 전후로 기저귀 가리대를 소독하는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저귀 가리대는 일가 중에 영유아가 밟고 다니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변기 같은 경우는 사용 후 빠른 시간, 즉 1시간 이내로 처리를 하셔야 하고 세척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면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양변기를 쓰잖아요. 이럴 때 2명 이상 영유아가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N평장 사유입니다. N평장 사유 중에 뭐 별것 아닌데 이런 걸로 또 N평장 받으시면 좀 억울하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영유아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N평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하는가를 보는데요. 보육실 및 실내 놀이기구의 실내외 공간의 모든 놀이기구, 놀잇감, 그리고 활동자료나 보관함, 바구니가 모두 다 청결한지를 확인합니다. 또 놀잇감이 찌든지 먼지 없이 청결한지를 보고요. 특히 영아반, 특히 영세반을 보육하고 있는 반은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유아용 놀잇감은 놀이가 끝나면 반드시 별도의 바구니에 분리하고 매일 세척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 침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모든 영유아는 개별 침구, 개별 이불, 개별 요, 개별 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모양의 색깔일 경우에는 개별 구분의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분의 침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탁한 후에 다른 영유아가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놀이 매트 등은 침구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별 침구와 여분의 침구는 청결한지, 또 침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청결한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 내용이네요. 실내 공기질,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하는가를 봅니다. 우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은 자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공기청정기를 구비해서 작동하고 있으면서 필터를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에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육실에 창문이 없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시고 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한시적으로는 감안하에 평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실 및 실내 공간, 복도, 유의실, 실내 놀이터 등은 계절이나 날씨를 고려해서 온도, 실내 온도,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덥다, 아이가 너무 춥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쾌적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육실 및 실내 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하면서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창문의 3분의 2 이상 썬팅지나 이런 것들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거, 또 가구등으로 가려있지 않도록 하시는 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블라인드를 일과중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자연채광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N평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양호라는 평정 기록을 확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은 관찰 결과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잘 가동하고 있는지 또 수시로 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으로 이제 가름하도록 합니다. 3-1-2 실내 공간과 설비의 위험 요인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선 요 평가 항목에 세부 내용으로 4가지가 달려붙는데 요 4가지 중에 3가지가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다 관찰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정, 바닥, 벽면이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내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설비, 시설, 전기 설비 등이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세면대, 정수기, 온수 사용이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영유아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실내 공간을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현관문, 출입문, 창문, 천정, 벽면, 바닥이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현관문은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출입문 같은 경우, 특히 보육실문, 화장실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김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출입 문턱은 영유아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창문 같은 경우 창문 하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경우, 특히 2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창문 보호대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충망은 창문 보호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또 2층으로 되는 복도, 계단에 이렇게 바닥으로부터 120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창문 보호대가 있어야 합니다. 복도, 계단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정이나 바닥, 벽면에 균열, 돌출 등이 있어서 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보시고, 계단, 화장실, 세면장의 어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외 공간의 고정식 및 이동식 시설, 설비, 전기 설비 등이 위험 요인 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보육실 및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벽면 게시판, 선반, 선풍기, 온열기, 돌출 라지에이터, 안전덮개를 하고 있는지, 화기시설 및 가스밸브가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블라인드줄, 샤워줄, 더메이터, 고정식 놀이기구, 책상, 의자, 활동자료전, 가전제품 등이 안전하게 위험 요인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실외 공간에서는 바닥, 고정식 놀이기구,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 적재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기 콘센트에는 모든 실내 전기 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선줄인 경우에는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선풍기 등의 벽면에 설치한 경우에는 전선이 벽면에 늘어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설비들을 보시면서 칫솔 살균기, 소독기, 개별 사물함 등의 모서리 보호대가 없어서 날카로운 곳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칫솔 살균기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죠. 또 개별 사물함도 만약에 원목이 아니라면 좀 이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하셔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면대 정수기의 온수 사용이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 보는데요. 세면대나 정수기는 화상의 위험 없이 온수 조절이 되면 온수 조절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이 안전조치의 예는 온수양의 조절,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잠금장치의 설정 등이 있겠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온수가 나온다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네 번째는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요. 원장실, 교사실 등에는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하셔야 되겠죠. 또 위험 요인이 있는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등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영유아 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셔서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N평정 사례에는 뭐가 있냐면 조리실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 교사가 함께 위험한 곳, 교사실, 조리실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3-1-3 실내 공간의 놀잇감 및 활동자료와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씩 묶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육실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 실내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보육실내, 또 실내 공간, 실내외 공간에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지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평가 내용으로는 보육실 내 놀잇감 및 활동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나, 여기서 이제 보육실 내 모든 놀잇감,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은 파손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또 실물 자료도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실내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 및 활동자료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실내외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 활동자료,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이 파손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자전거, 탈 것 등은 파손 부분이 없으며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육 실내에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나, 실내 공간에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여기 위험한 물건의 예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칼, 송곳 이런 것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구류가 요즘에 조금 또 많이 걸리는 추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관 입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구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실내외 활동용 비상약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되게 가방이 아이들 손 닿는 곳에 있어서 아이가 쉽게 열어서 이 비치되어 있는 가방을 열고 장난치고 하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외 활동 비상약품 가방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위험한 물건에 의해 이 내용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극간식입니다. 이 3-2 평가 지표 내에 세 가지 평가 기준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영양의 균형을 갖춘 극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식자재 구입 및 보관, 조리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평가 항목 중 세 개가 Y로 평정되시면 우수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선 3-2-1의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에 네 가지 평가 내용이 달려 있네요. 여기는 기록과 관찰, 또 면담의 내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을 Y로 평정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에서 영양사는 임용된 영양사 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작성한 급간식 식단을 사용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원령,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서 영유아 식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 운영 시에는 식단표를 토요일 식단이 포함되어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제 제공된 급간식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서 이를 계획된 식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기록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는가입니다. 영유아의 연령, 개별 요구에 맞춰서 충분한 양을 급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특히 이 부분에서는 배식할 음식이 있어서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배식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평정이 됩니다. 음식물은 조각이 너무 크지 않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며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아의 원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유식 형태, 조리 형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제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궁금해요네요. 이렇게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궁금해요 하는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이 부분은 한 번씩 꼭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영유아가 등원합니다. 이때에도 매주 토요일에 대한 급간식을 모두 계획해야 하나요? 네, 간헐적으로 토요일날 아이가 온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식단은 토요일까지 작성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토요일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궁금해요에서 계획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나 식대지 수급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계획과 다르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동일 식품군으로 대체해 제공하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데요. 우선 되도록이면 식단대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수급 사정 때문에 계획과 다르게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1개월 내 50% 미만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감안해서 평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식단과 일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식단대로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좀 꼼꼼하게 적어서 작성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턴트 식품보단 자연식품 위주로 제공한다. 예, 조리가 간단하고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 과자류가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으로 우리가 볼 것이 있죠. 뭘 보나요?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침은 오리엔테이션, 운영 방침, 통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지침에는 반드시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유발식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처 방법.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질환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N평점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만약에 치즈를 먹어서 유제품을 먹어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걸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대처 방법.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를 안 먹이겠다가 아니라 대안식품, 대체식품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원의 운영 철학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한 기록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급간식 조리 배식이 이루어진 기록, 보육일지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일지 쓰신다면 운영일지, 또 집단급식소일 경우에는 급식일지를 쓰시니까 거기에 알레르기 질환에 있는 아이가 그날 어떤 식품으로 대체식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록은 3개월치 자료를 보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 놓치지 않고 N평점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알레르기 아동이 없습니다. 이때 알레르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나요? 예, 여기서는 반드시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부모에게 안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알레르기 지침은 반드시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원아종 식품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해서 일단 조사한 기록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에서 대처 방법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영유아를 고려한 극간식의 조리, 배식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운영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2-2입니다. 식자재의 구입 및 보관 및 조리 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기준으로 4가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뭐가 보이세요? 여기 필수. 우리 3년 6기는 필수가 8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꼭 포함시켜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조리 공간, 천정 바닥, 벽 이런 곳과 조리 시설, 시설 설비, 개수대, 조리대, 식기 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 가전 이런 모든 것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식기류와 조리 비품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가지 중 3가지 이상 필수 요소를 포함해서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필수 항목에 누락이 되는 경우라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필수 지표는 꼭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지표 보이시죠? 여기 필수 지표 또 있습니다. 자,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모든 식자재는 외관, 색상, 냄새 등을 확인했을 때 변질되지 않은 상태인 것. 구입한 식자재는 유관 검수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 냉장, 냉동 보관하도록 하는 것. 요거는 식자재에 따라서 구입 방법이 있죠. 뚜껑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 냉장 보관으로 반드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봉지에 이는 냉동 보관하면 냉동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실온 보관하면 실온은 냉장까지예요. 냉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요 보관 방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또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냉장, 실온, 냉동 보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식자재 보관 창고는 곰팡이나 습기가 없고 건냉하며 청결해야 된다. 식자재 보관 장소에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식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내 식품 중에 유통기한 경과된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내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모든 식품, 여기 보면 수입식품 포함이고요.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커피, 얘는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에서 제외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다 평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같이 하는 경우라도 다 평정 대상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미술활동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마카로니라든지 이런 건 아이들한테 미술활동으로 제공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별도의 표시 없이, 별도의 구분 없이 그대로 식자재를 보관하는 곳에 놔두면 얘는 N평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를 아이들 미술 재료로 내줄 거다라고 하면 따로 분리하시고 얘는 미술용 자료 이렇게 별도로 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어린이집에서 된장이나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직접 만든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어떻게 평정하나요? 여기서 보시면 직접 만든 식품, 여기 된장, 고추장, 김치 보이시죠? 유통기한 평정에서 포함되지는 않으나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셔야 합니다. 얘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그 뚜껑이나 벽면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집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평정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된장이나 김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된장, 고추장, 김치 다 포함입니다. 궁금해요에서 어린이집 내 인가공간 내에는 조리실이 없고 같은 건물 유치원 조리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원 조리실 평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평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는 평정 대상이 되면서 조리실의 공간, 설비의 청결 여부도 함께 평정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사회복지관 내에 주방을 사용하게 되고요. 가정어린이집에서도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다 평정 대상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리실 공간, 바닥, 벽, 천정, 조리실 내 시설 설비, 개수대, 조리대, 식기수납장,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주방 가전 이 모든 것이 청결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조리실 바닥, 벽, 천정, 개수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주방 가전,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자레인지 다 포함입니다.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리실의 창문 및 실외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고 파손이 없이 청결한지, 또 후드나 환기구가 잘 연결되어 있고 정상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한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과 그 주변에 청결하고 모든 하수구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청결한지, 조리실은 자주 환기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식기류와 조리실 비품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우선 식기류, 그 다음에 조리실 비품, 조리도구, 행주 이런 것들을 사용 후에 세척,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도마, 칼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자, 요때에도 원장님하고 아마 그 조리사님하고 아마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조리사 선생님은 초록색이 야채를 다듬는 칼이 야채를 다듬는 도마입니다. 근데 원장님께 물어봤을 때는 붉은색 도마가 야채류예요 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N평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수대와 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또 컵을 비치한 다음에는 사용 전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개별 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하시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아에게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수유용 젖병과 젖꼭지는 1회 사용 후에 소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3-2-3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평가 항목에 4가지 평가 기준이 달려있네요.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는지, 여기 보시면 필수지표 나왔습니다. 또 마실 물, 우유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4가지 사항 중에 3가지 필수 요소 포함해서 Y로 평정되셔야 합니다. 조리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 조리원, 조리를 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전용 앞치마 또는 위생복, 전용 머리수건 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 또는 위생화 등의 덜신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더신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내 공간이 조리실 바닥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서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더신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조리실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요. 식재료 준비 작업은 준비대나 조리대에서 하면서 식재료의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작업 등이 청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 중에 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 숟가락은 별도로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궁금해한데요.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우거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착용해야 하나요? 조리실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조리 시에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과일 껍질을 까는 전처리 작업과 음식을 데우는 등의 과정도 모두 조리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앞치마, 머리수건 등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조리사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없는데요. 원장님들, 조리사를 겸직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걸리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조리실에서 만약에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앞치마, 또 위생적인 머리수건 이런 것들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극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로 식탁을 닦으셔야 합니다. 배식 시에도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 도구, 집게, 가위 등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때 맨손으로 음식을 절대로 배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의 배식 도구, 집게, 가위 등을 여러 가지 음식으로 자르거나 배식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안에 가위도 나와 있죠. 자, 사용하던 젓가락이나 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배식 시 영화의 개인별 식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에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배식하지 않는다. 여기 필수지표 꼭 체크하시고요. 당일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에 조리된 음식은 배식하고 완료하고 남았을 경우에는 전량 뭐한다? 폐기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마실 물, 우유 등의 위생적인 관리인데요. 우선 보시면 영녀가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층마다 마실 물과 물컵을 준비해라 라고 되어 있고 마실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해라. 정수기 사용할 때에는 필터와 꼭지의 위생 상태가 깨끗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시고 우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영녀용 분유는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아들을 위한 모유나 우유는 반드시 뭐한다?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다 남은 우유나 모유는 뭐한다? 즉시 폐기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궁금해요예요.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배치해야 되나요?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활동 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공간이라면 보육실 안도 될 수 있고 복도 좀 편하게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마실 물과 물컵을 비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물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환경이라면 이것은 N평정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충분히 쉽게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을 공간에 놓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 시간, 점심시간이라든지, 오전 간식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할 때에만 물을 제공한다. 이러면 N평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편안하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지표입니다. 우선 세 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손 씻기 및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 습관을 실천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한다. 라는 이 평가 항목 중 3개가 Y로 평정되셔야 우수라는 체크를 받게 됩니다. 3-3-1 손 씻기,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 습관을 실천한다라는 평가 항목에는 평가 기준 4개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영유아도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식사 후에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처리 후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4가지 항목으로 짚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사는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반드시 손을 씻음. 그래서 음식을 다루기 전, 바깥놀이 후, 변기 사용 후, 배변 지도 후, 이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기저귀를 연속으로 만약에 가리할 경우에 손 씻기 대안으로 중간 지점에서 손소독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에는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자, 영유아가 손을 씻어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는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예요? 음식을 먹기 전, 점심 식사, 오전 간식 전후, 그 다음에 바깥놀이 후, 대소변 후에는 아이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는 영유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 씻기를 지원하셔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어때요? 손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하셔야 되고요. 영아의 경우라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손 씻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 손 씻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궁금해요인데요.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에 매번 손을 씻어야 하나요? 교사가 콧물 등을 닦아준 후에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보육실 상황에서 바로 손 씻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을 다루기 전 손 씻는 것은 반드시 물과 비누로 씻어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사가 손을 씻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그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세 번째, 식사 후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고 칫솔과 양치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세부 요소가 있는데요. 모든 영유아는 점심 식사 후에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으셔야 되고, 교사는 영유아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 닦기를 지원하셔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유아가 이 닦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관리하는 거 필요하고요. 영아의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되 일부 과정이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다른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칫솔과 양치컵은 영유아별로 구비하고 사용 후 겹치지 않도록 건조시켜야 됩니다. 이 청결 상태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 한번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후 뒤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나를 보는데요. 교사는 영유아의 배변 뒤처리 후에 휴지 등으로 충분히 닦고 사용한 휴지 등은 즉시 휴지통에 넣어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는 영유아의 엉덩이 부위를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여의치 않을 때는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어서 배변 후에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